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мои друзья. 안녕하세요. 푸시킨하우스의 차진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쓰신 글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글로 만드는데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시험 문제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되어 있는 이 문장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읽어보죠. Вы хотите написать письмо своему русскому преподавателю и поздравить его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В письме расскажите о своей жизни, о том, чем вы сейчас занимаетесь. 편지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죠. 편지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문제 유형은 편지글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편지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느냐라는 것이 다 들어가야 되니 내가 러시아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루스키 프레바다바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선생님의 생신 축하는 여기에 들어있고요. 나의 생활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죠. 이러한 내용을 다 넣어서 편지를 쓰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선생님이니까 2인칭 대명사를 V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루스키 프레바다바젤이 남자 선생님이지만 여자 선생님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V라는 인칭을 사용하실 때는 관계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요대명사를 쓰실 때는 당신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시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단어가 격변화 일어나는 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명령법은 끝에 어미가 째가 들어가도록 쓰셔야 되죠. 가장 좋은 예로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부터 здравствуйте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쓰세요라고 한다면 пишите, 오세요라고 한다면 приходите 이런 식으로 끝에 명령법의 어미를 째로 꼭 써주셔야 되고요. 과거 시제의 어미는 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지금 루스키 프레바다바젤은 남자 선생님이니까 분명히 온이잖아요. 그렇지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자 선생님인 경우에도 V와 연결이 된다면 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들을 중간으로 놓고 처음에 인사, 안부를 하고 마무리를 해서 헤어지는 인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편지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확인하면 이렇게 선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내용이 되겠죠. 이럴 때 1번부터 6번이라고 번호를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잊지 말고 다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앞쪽에 나와 있던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드려라 라는 항목도 넣어야 되니까 7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본문으로 써준다면 15개의 문장이 충분히 넘어갈 거로 생각이 드니 양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시답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일 먼저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Надежд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이번에 주인공 선생님이 여성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반 세르게이비치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V체로 연결이 되는 거죠. Здравствуйте, 째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드려라 라는 항목이 있었죠. 얼른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짧게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желаю вам счастья 이렇게 행복을 기원하는 문장까지 한 세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생신을 축하드리고요. 선생님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V라는 인칭 대명사가 격변화 일어날 때도 앞에 대문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존경을 담아서 정중한 표현을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는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다 말하고 싶다면 Я поздравляю вас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갑니다. 이번에는 학생으로 쓰려고 하고요. 러시아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러시아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항목들을 넣어보도록 하죠. 한 문단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미냐 프시하라쇼. 우선은 저의 근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어요 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라쇼 대신에 아틀리치나 프리크라스나 라고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Сейчас я учусь в университете.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Я продолжаю изучать русский язык. 계속해서 러시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В Корее я занимаюсь сам. 한국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쌈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쌈은 앞에 있는 야와 동일인인데요. 남성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야라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면 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어미를 아를 넣어서 쌈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제가 한국에 와서는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쿠필 우치브니키 브라시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교재들을 샀거든요. 스마트류 루스키 필름이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 영화들을 보고요. 비슈피시마 누르지암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을 꾸며주는 까또르이가 나왔는데요. 그 친구들은 르브프 상트페테르부르게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다면 러시아 친구들인 거죠. 여기서는 3번에 여러분이 사시는 그 나라, 즉 여기서는 후카레가 되겠죠. 거기에 러시아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썼냐면 현재 한국에는 러시아 친구가 있다, 없다, 즉 없다라고 쓴 거죠. 하지만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거론한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3번 항목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 거죠. 책을 사서 그 책을 읽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와 관련된 영화인 거죠. 그래서 앞에 형용사 루스키에 써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영화도 보고 또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도 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따 인지리에스나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라고 감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가보죠. 4번 내용을 쓰고 싶습니다. 까주드이진 매일 어떤 일을 하느냐 해서 하루의 일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부이치나 야 메진 무니베르시지에지 그렇죠.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배우겠죠. 보통 하루 종일 메진 또는 젤리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학교에 있습니다. 우트람 우로기 아침에는 수업들이 있고요. 빠똠 그 후에는 즉 아침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비블리어체가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써줬는데 이 문장을 좀 길게 한다면 야자니 마유스 비블리어체에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조금 길게 쓰시는 게 좋겠죠. 드니옴 예스지 말린기 페리립 휴식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드뇽 그러면 오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점심시간을 전후로 했을 때 다 아베다, 뽀슬레아 아베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드뇽 낮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작은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야 아베다의 스탈로바요. 스탈로바야라는 식당이 나왔어요. 학교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두 나모이 무셈 취섭 7시에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비체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7시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서 셈 취섭 비체라 한 덩어리로 까그다 표현입니다. 우시나요 무셈 취섭 8시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요 뒤에는 집에서라는 도마도 쓰고 식구들과 함께라는 스시미오이 이런 것들을 부가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어서 5번 항목을 볼까요? 부스보트 바스크리시니에라는 주말 얘기가 나왔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부부하드니에 이 표현을 다시 썼네요. 제시되어 있는 대로 부스보트 이 바스크리시니에를 쓰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차스타 자주 아데아이 도마 집에서 쉬고요. 이나그다 예주 자그러드 드루지아니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지치 자그러드 그러면 도시
밖으로 가는 거니까 교회로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끔은 교회로 나갑니다. 이럴 때 차를 타고 나간다라는 동사로 예지치를 사용한다는 거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뭘까요? 그렇죠. 앞으로 무두셴 어떤 일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라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해 볼까요? 무두셴 앞으로 스코라 곧 같은 동의어입니다. 야 아콘추 우니베르시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바 에토무 시추아스 두마이 알아보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라보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지요. 하추 라보타치 피르메 피르마 회사죠.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Я часто вспоминаю вас и ваши уроки. 제가 자주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해주시던 여러 가지 수업들을 회상합니다. 생각하지요. Спасибо за интересное время.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들을 할애해 주신 것들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감사의 인사 한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 감사의 내용은 자슈도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인공 이름은 상준이라고 나왔는데 상준은 남학생이 틀림없죠. 자, 그럼 이렇게 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주의할 점은 색깔로 나눠놨어요. 노란색은 선생님을 위주로 쓴 거죠. 그러니 здравствуйте, 째를 잊지 마시고요. вам, вас, ваш. 따라서 인칭 대명사와 소요 대명사가 늘 연결이 돼서 같은 걸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를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는 대문자를 씀으로써 존경의 의미를 더 많이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은 주인공이 남자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꽃비례라는 과거 시제에서 또 쌈이라는 단어, 혼자서라는 부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여자라면 싸마, 꽃빌라 이렇게 뒤에 어미를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러면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쓸 문장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이런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야 우추스 부니베시지지 이렇게 썼지만 어떤 과에서 공부를 하느냐 또는 몇 학년이냐라는 거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야 우추스 부니베시지지 여기까지 쓴 다음에 나 에코노미 최스컴 파클리지지 경제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는 그제 표현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삐다가기 최스컴 우니베르시지제 해서 사범대학을 써봤습니다. 교육과죠. 그러면서 학년을 넣어서 나 취트 비오르tom 꾸로세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렇게 써봤고요. 자, 이어서 조금 전에 그 내용과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의 꿈,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그런 내용을 쓸 때 연결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시추아스를 써서 야 두마이 아 부두샤야 보지 부두샤야 라보다 미래의 일인 거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 중입니다. 파타무시다 스코라 아콘추 우니베르시제 그 이유가 곧 조금 있으면 대학을 졸업하니까요. 그리고 포슬레 아칸 차냐 우니베르시제다라는 부사 표현을 넣어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즉 아콘취치라는 동사의 명사가 아칸 차니에 이해로 끝나는 중성 명사로 졸업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하추 라보따지 일하고 싶습니다를 그제 표현으로 아까는 후피르메 간단하게 회사라고 했지만 저는 형용사를 하나 넣어서 따르고바야를 넣어봤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학부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는 이러한 말을 넣어주는 게 좋겠고요. 빼다가기 최스키 우니베르시지에 대해서 사범대를 썼잖아요. 그럴 때는 야추 라보타지 부시콜레 우치젤렘을 써주는 건 어떨까요? 학교에서 교사로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로 가면 스파시바 밤 까무를 써주는 거 그리고 자슈도에 감사한 내용을 무늬만이 신경 써주시고 늘 배려해 주시고 그런 마음도 들어가고 빠제르시카라는 명사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주시고 따뜻한 말 해주시는 거 그거 늘 감사드립니다.
다스비다니아 연결해서 ifsibo 하로쉐바 또는 fsibo 노브라바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압축해서 인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날짜 써주세요. 그래서 일, 월, 연의 순서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실 텐데요. 수바주님을 꼭 쓰는 건 아니더라도 만약에 쓰신다면 수바주님 존경을 담아서라고 쉼표를 찍고 마샤 우치니자 이번에는 제자를 여자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썼는데요. 진숙차 또는 차진숙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우치닉은 남자고요. 우치니자는 여자가 되고 앞에 바샤를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보완해서 조금 더 나은 글로 만들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시답안 2가지를 통해서 편지글에 대해서 써봤는데요. 편지글을 쓰게 되면 3단계로 나눠주시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그래서 인사 받는 사람의 이름, 안부를 묻고 전하기 그리고 끝인사, 날짜 보내는 사람의 이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관건은 본론이죠. 본론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연결해 보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 여기서는 뜨이에게 쓰느냐 부이에게 쓰느냐에서 조금 나눠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는 부이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zdravstvuy째 째를 쓰고 만약에 형용사가 온다면 уважаемый, дорогой 이런 걸 이제 쓰는데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안부를 물어볼 때 부이를 쓰게 되면 как живете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뜨이를 쓰게 되면 째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요째가 아니라 요시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을 장식할 것은 제시된 주제가 여러 가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15문장 이상을 쓰세요라고 하니 여러 가지 항목별이 나와 있는 것을 예의주시해 주시면 됩니다. 끝인사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미 다 아실 테지만 다스비다니아는 꼭 써주시고요. 추가해서 fsibo 노브라바, fsibo 하로쉐바 써주세요. 그리고 일월연 써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시된 주제가 이번처럼 생신을 축하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근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을 소개해라 라고 할 때 자기소개, 친구소개, 가족소개를 하라고 합니다. 도시를 소개한다면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에 있으며 그 고향의 특징들은 무엇이고 그 고향을 좋아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다 항목별로 나올 거라는 거죠. 혹시 자신이 좋아하는 도시를 소개하라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상을 소개하라 라고 한다면 학교 이야기, 직장 이야기, 그리고 날씨나 계절, 자연과 관련된 주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활동을 소개하는 글이라면 취미생활, 여행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행과 휴가를 같이 놓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또 방학은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 언제 방학이 있느냐 이런 거, 또 명절, 한국의 명절에는 뭐뭐가 있으며 그 명절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또 당신이 좋아하는 명절은 특히 무엇이며 왜 좋아하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항목으로 넣어줘서 15문장 이상을 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에 의거하여 여러분이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쓰실 때 어떤 주제로 쓰든 다음과 같은 것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해야만 되겠죠. 손글씨로 쓰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zdravstvuy째 할 때 대문자로 사용하셔야 되죠. 문장을 시작할 땐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고유명사, 이렇게 사람의 이름일 때, 나라 이름일 때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된 거죠. 그 다음 2번째로는 문장 부호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렷이 보일 수 있도록 마침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느낌표도 있어야 되고 깍질라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의문부호도 써야 되고 쉼표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횡선이 들어가면 뭐는 뭐다라는 부가 설명일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차 강조드렸지만 인칭대명사를 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대명사와 일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뜨이를 선택하게 되면 뜨보이와 짝꿍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V를 선택하면 마쉬로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V에 대문자를 사용하면서 존경의 의미를 담았다라는 것도 생각이 납니다. 인칭 대명사와 수로의 일치가 중요한데요. 뜨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zdravstvуй, пиши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뜨이가 남자냐 여자냐가 구분이 될 때가 있겠죠. 특히 단어미 수로를 사용하고 과거일 때. 그래서 여기에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был занят 남성이죠. 여성이면 была занята 이런 식으로 성구분을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V가 되면 인사할 때는 이렇게 째, 즉 명령법일 때는 째를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과거형이나 단어미 수로일 때 어미가 길어질 때 리를 쓰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서 글씨 쓰실 때 또박또박 그리고 문단을 나눌 때도 들여쓰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До свидания. Всего хорошего.